(60간지) 중에서 마지막 일주요. 저 고등학교 3학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4학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한 번씩 끝에 오면은 내 마음을 새롭게 가지죠. 우리 주요 64개 중에서 완성되었다는 수화 기재께가 63번째요. 64번째가 화수미재요. 미재께로 끝마쳐요. 그러면 왜 미재께로 끝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니까.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완성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끝마무리가 분명해. 시작도 잘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하는 거니까 기획력이 있고 추진력도 뛰어나. 이게 결정장애에 계신 분들 있죠? 특히 어떤 분들이 결정장애가 있죠? 머리가 빼한하게 좋은 사람. 또 신약한 사주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짝이며 흐르는 강물처럼 강물이 바짝바짝바짝 하죠. 더군다나 어느 시간대에 햇빛이 비치는 아침 시간이나 특히나 강물이 더 반짝이는 것은 황혼이요. 노을 질 때. 그때 컬러가 다양하잖아요. 아침에는 컬러가 다양하지가 못해요. 근데 저녁 낮에는 컬러가 다양해요. 그럴 때 강물이 바짝바짝 한다고요. 그것처럼 머리가 반짝거린다 생각하시라. 행동 또한 민첩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도 얘기했는데 우리 명화 중에서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죠? 그래서 요거 나오시면 흐르는 강물 명화만 생각하시면 돼. 이게 외유내강한다는 게 위에는 개수가 있어. 이게 위는 양이라고요. 하늘이니까 양이에요. 겉으로는 개수예요. 유연한 듯 하지만 내면은 그 아래 지지 있는 게 내면이거든요. 내면은 강인하고 역동적이다. 물살 흐름이 엄청나게 바다도 그렇고 깊고 빨라요. 그래서 강인하고 역동적이다. 그러면 흐르는 물이니까 북한강, 남한강 흘러오면서 생명의 젖줄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르는 거니까 모성애, 사랑 및 봉사, 희생 그런 정신 강하고 흘러가니까 역마성이 강해요. 객지 생활을 일찌감치 고향을 떠나. 그러면 내 자녀 기숙사 일찌감치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요. 이민 가고 유학 보내고 해외 파견 근무하고 해외 출장 가고 우리들 쉽게 얘기해서 뭐요? 나들이. 이게 부부 화합을 해요. 개일주가 개수하고 해수하고 누가 더 강해요? 개수가 더 강해요? 해수가 더 강해요? 해수가 더 강해요. 그런데 해수의 근원은 어디한테 있어요? 개수. 이거를 알면은 부부궁이 참 원활하게 좋아요. 상대방 개수 귀한 줄 알으면 얼마나 좋대요. 근데 배운 사람들은 아는데 안 배운 사람들은 몰라. 그럼 저희들이 배웠으면은 배운 사람이 이해를 해야죠. 여기 와서 상담할 때요,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자녀궁도 있지만 부부궁을 아주 중점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아내가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공부한 사람이 양보해야 되냐, 공부 안 한 사람이 양보해야 되냐. 그러면 열의 10명은 다 내가 공부했으니까 내가 양보해야 된다 그래. 그런데 그게 과연 실천이 될까? 네? 가녀지동이요. 이게 배우자가 나보다 강해요. 해수가 더 강하다고요. 근데 부부궁은 되게 좋습니다. 첫째, 개수도 현명하고 지혜가 있고 해수도 지혜가 있는, 우리 수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방울만 만나면은 서로 끌어가는 거래. 이게 밀쳐내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화합을 할 수 있어요. 고집, 자존심, 두뇌명석, 다재다능, 미남. 그런데 가녀지동인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성 질환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럼 내가 강한 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자, 개수와 해수를 봐서 다 같이 무갑임. 이게 토국수해서 이게 정관이거든요. 이게 추동은 약신을 해요. 그러면 이게
좋은 남편이 될 수, 좋은 직장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직위도 괜찮고. 저희가 상관, 경관이, 자, 상관이 경관을 하면은 무슨 얘기냐. 지금 이게 상관이요. 상관이 정관, 경관을 하면은 이게 되게 나쁜 경우가 많아. 그래서 상관, 경관이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 흉작용이 많아. 그런데 여기서는 간목이 무토를 봤으면 뿌리를 내리죠. 내가 살 집이 됐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수생목 돼가지고 잘 크니까, 그러면 여기 보자고요. 수생목, 목국토. 이게 뭐냐. 이게 겁재가 겁탈할 겁재물재인데, 형제, 동료, 이 친구, 이게 이런 사람들이 겁재가 상관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게 한다. 그래서 실은 이게 우리가 부정적인 이 이야기들이 다 좋은 쪽으로 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더라. 이럴 때 해중 간목이 그대로 하면 핵이 되는 거죠. 시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봄에 새싹을 틔울 수 있더라. 그런데 새싹을 틔우니까 지금은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이에요. 그래서 여름생 개해일주는 개해가 수가 굉장히 왕한 거죠. 쉽게 생각해서 폭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큰 물이 여름철에 가장 좋겠지. 그래서 제철에 태어난 물이 되어 일인다역으로 역할이 막중하다. 개해가 검은색이요. 돼지 해자요. 그럼 흑돼지요. 돼지 돈자는 이제 새끼 돼지 그런 형국이면서 집에서 기르는 거고, 이것은 야생 멧돼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야생 멧돼지가 저돌적이요. 용감무쌍해. 그래서 개일주인 분들이 한번 성나면은 멧돼지와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꼭 개일주만 아니고 좌오묘유 간여지동인 사람들이 특히 그것도 강하고 개일주라든지 자기가 왕하면 왕할수록 이 에너지는 누구한테 다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일주로는 개해 봤죠? 개하면 뭐 생각하시라 그랬죠? 명화 뭐 생각하시라 그랬죠? 흐르는 강물처럼. 그럼 흐르는 강물처럼 하면 그 다음에 뭐 생각나셔야죠? 두뇌 명석. 그럼 어느 정도 두뇌가 명석하냐? 핸드폰 전화 오면 이거 누구 전화인지 다 안 돼. 그렇게 하고 전화번호 적어놓지 않고도 이게 딸내미 친인척들 다 전화한대요. 그러면서 저장해 두지 않느냐 그러면 어머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일단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본인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건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머리가 좋다고요. 그러면 꼭 개해 일주만 때문에 그러냐? 다른 것도 같이 섞여 있느냐? 그거를 어디 한번 알아보자고요. 다 같이 금생수. 그러면은 이게 5대3 신왕사조. 물로서 신왕사조니까 수가 병이 된 거죠. 그러면 물을 도와주는 금은 뭐가 됐어요? 금은 구신이 된 거죠. 그러면 수가 병을 막아주는 것은 무엇이 막아주죠? 무술건토가 막아줘. 무술건토가 이게 말하자면 약신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무술건토를 약신을 막아주는 것이 뭐죠? 목이 그 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과연 목이 흉이 되느냐? 천간만 목이 흉이 돼요. 지지에 있는 곳은 인중에 병화 있죠? 인중에 무토가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묘가 오면 해묘미 목곡돼서 물 많은 거 하나 잡아줘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천간은 아니야. 이게 그대로 약신을 쳐버린다고. 그러니까 천간만 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화는 길신이 되는 거죠. 조우가 되니까, 봄이 되니까. 그러면 천간에 뭘 넣으면 돼요, 그럼? 병화 들어가야 돼. 천간에 병화 넣고 지지 못 들어가면 돼. 지지 못 들어가면 돼.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이 사조가요, 금수쌍청이 된 거라고. 그러면 인월인데 수가 너무 많아요. 수가 망하면 이걸 막아줄 뭐가 있어야죠?
무토 약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봄에 한냉이에요. 한냉하니까 이게 뭐가 필요해요? 병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토하고 병화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무토가 있으니까 무토를 아래다 넣어주고 병화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금수쌍성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죠? 두뇌명석하고 또 그다음에 다재다능하고 또요. 미인이고 또요. 언변이 좋고 언행이 좋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여자분이니까 우리 미인인가 아닌가부터 한번 알아보자고요. 소연 원장님 보면 알잖아요. 어머님 체형이 크기가 어느 정도나 돼요? 딱 저예요. 딱 잘해요. 그러면 얼굴도 딱 저예요? 제가 엄마 닮았어요. 아, 엄마 닮았대요. 그럼 엄마 미인이다. 어? 아버지도 미남이라 그러셨어요? 아버님은 키가 어느 정도나 돼? 73. 그럼 큰 키네요? 그러면 두 분이서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도 이제 서로 이게 아버님도 미남이고 어머님도 미인이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받고 태어났네. 이게 미인이요. 네. 우리가 언행이 곱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목소리가 곱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노래도 잘 하신다 그랬어?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언행 쪽에서 제가 듣기로는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꼭 그것을 되갚으려고 한다 그랬죠? 네. 그렇게 하고 특징 중에서 어떤 것이 또 있다 그랬죠? 신세지면 꼭 갚으려고 그러고 주변에 신망이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하고 솜씨 있는 것이 이 뜨개질을 잘했다 그랬어요. 뜨개질을 해가지고 딸 둘이 있고 아들내미 하나 있는데 뜨개질 해가지고 옷을 다 해 입혔대요. 자, 그러니 솜씨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재다능하다는 게 금수상청이 다재다능하다는 게 이런 데서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어머님이 삼남이녀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 친정 어머님이 그 아버님이 얼굴을 몰라. 그러면 이게 어머님이 그차가 이제 외할머니가 다 키웠다는 얘기예요. 오남매를. 저희가 이 이야기는 내 어머님의 조상이 어떠냐 그 얘기요. 지금 요것으로 봐서는 천간으로 있는 목이 병이라 그랬죠. 이게 목국토를 해서 그래요. 관이. 그래서 이게 병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어릴 때 운이 요렇게 왔어요. 그러면 기토가 나한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생금 금생수만 해요. 그리고 약신인 입장에서 무토는 기토 별로 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가지고 이 원국을 절대로 좋게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고 묘는 그런 대로 해묘미에서 괜찮은데 어릴 때 어떻게 됐든 고생 좀 했다 얘기거든. 이때. 그렇게 하고 경금이 나한테 좋아요 나빠요? 아니잖아요. 여기 병이잖아요. 습토 어때요? 습토 아니에요. 이게 진유금도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때서부터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22살에 결혼하고 어머님이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아이들 밥 해주고 식구들 어머님이 생활력이 대단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버님은 그렇게 술을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술 좋아하고 집안 그렇게 안 돌보면 한량이지 한량이 따로 있는다.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그 남편 밑에서 이렇게 삼남매 키우려고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우건설 해외 건설에 나가셔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10여 년 넘게 헐거든 몇 년 동안 계셨다고요? 한 15년 다니시고. 한 15년 정도. 참 그러면은 과부 아닌 과부 생활을 젊었을 때 한 거네. 먹고 살기 그게 무슨 예인구환이에요. 금수쌍청이라서 좋기는 좋아. 이게 뭔구환이 무토 약신이 있죠. 이 약신이 이렇게 해서 잡힌다 이거예요. 잡히는데 이게 인목하고 유금이 같이 있으면은 이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아픔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이 다치는 구조인지 아닌지 가장 먼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고통이 그렇게 있어요. 금수쌍청은 금수쌍청의 그 역할이 있고
목이 다치는 그 구조는 어쩔 수 없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송금해온 돈 가지고 이게 삼남매를 잘 키운 거라고요. 그래서 대학교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뇌명석 한 것을 우리가 개일주도 그렇지만 금수가 이렇게 맑으면은요, 여하튼 머리는 좋아요. 그런데 이 아픔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고, 언행이 참 좋고, 언변이 있고, 미인이고, 가가 뜨개질 솜씨, 음식 솜씨, 이제 이런 솜씨도 있고, 생활력도 굉장히 강해. 부부가 또 화합도 하고, 또 아버님이 2015년도에 갑자기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님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래요. 참 늦게 일기 쓰기 시작한 거죠. 여리여리하지만 강단이 있대요. 그리고 건강체예요. 노인 일자리도 나가. 고추 심고 뭐 이런 채소도 심으면서 텃밭도 가꾸어. 생활력이 매우 강하고 대인 관계도 참 좋고 용돈 드리면 잘 안 받으려고 그런대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린다. 이것도 대단하신 거죠. 현모양처 역할도 했고 강인한 정신력도 가졌고 우리 어머님은 사랑이 참 넘쳐. 그래서 제가 감동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엄마를 닮아가고 싶다. 내 부모를 닮아가고 싶다는 것만큼 이게 멋진 이야기 없죠.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효도하는 자식이면서 효도를 더 하게끔 어머님이 또 그런 역할도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픔은 이런 아픔대로 여전히 있더라는 얘기거든. 장점은 장점대로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일생이 순탄지 못하면서도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있는 대로 다 한 거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알아야 될 것이 80세인데 지금 이대원에 들어와 있죠. 이대원 어때요? 좋잖아요. 어느 때까지 좋아요? 이때 또 좋아요. 그럼 그 다음엔 뭐 들어가요? 해대원 들어가면 물이 많아지죠. 그래서 물 많아지더라도 이렇게 이게 물이 막아져요. 어머님이 아우라도 하나 해가지고 보관만 하고 계시라.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하면 이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 들어오면 괜찮죠? 네? 지금 텃밭 가꾸고 건강체로 계시니까 단지 건강해서 요 대운 때 초기 위암 증세 수술해가지고 괜찮았어요. 금생수 수생목대지만 이때 안 좋은 거거든. 그런데 유대운 때 또 한 번 담석정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구비마다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래도 잘 정신력으로 외유내강해서 해가지고 참 내면이 굳으신 분이거든. 그래서 어려움을 잘 버티고 한동안 건강하실 텐데 요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 배운 사람들이 자식이 처방을 하자고요. 네. 이것도 이상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네. 5대3 신앙사주. 그럼 저 5대3 신앙사주나 이 5대3 신앙사주나요? 똑같아요. 구조가. 그러면 무엇이 병이 됐어요? 수가 병이 됐어요. 그러면 금은 구신이에요. 금생수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무술 건토는 약신이고 미토도 약신 역할을 해요. 이게 화는 조우가 되는 거니까 이게 똑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무엇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예, 금하고 이것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이 아픔은 여전히 있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둥을 한번 보자고요. 개요 금생수 하죠. 갑인이 간여지동이에요. 근데 개미 해가지고 저는 멋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요것도 간여지동 개가 강하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비가 과연 어떤 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봄이에요. 봄인데 이게 봄비가 쭉쭉 오는 거냐, 봄비가 그래도 적당히 오는 거냐.
이 봄비가 나무를 기르는 거요? 그러면 나무를 지금 못 기르고 죽죽 오는 거요? 그럼 봄장마요? 아니면 적당하게 키우는 거요? 그런 거 가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물이 많은 것은 확실해요? 왜? 이걸 가지고 있어서.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자, 그러면은 이게 비가 죽죽 오는 겁니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된 겁니까? 미토 때문에 좀 커버 됐다고 보는데. 뭐 때문에? 미토 때문에. 자, 미토가 열토죠. 열토 속에 이게 흡수 안 되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갑인목으로 수가 설계돼야 안 돼요? 설계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여기 미토 넓은 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게 미토의 가장, 이게 미토 열토가 있어요. 근데 하늘에는 개수 있고, 여기가 개수 있고, 여기는 해수가 있어요. 열토 속으로 쫙 흡수가 되면서 여기에 뿌리 내린 갑인목 쪽으로도 여기 미토의 을목도 있지만 여기에 뿌리 내린 갑인목 속으로 쫙 하니 흡수가 돼요. 그러면 이 미토 하나가 뭐가 되는 거 아니? 이게 구심력이 되는 거라. 우리 구심점이라 그러죠? 이 구심점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구심점이거든. 그러면 이게 토국수에서 관이라. 그럼 이 관 하나가 이게 100만 불짜리야. 그러면 이거 지금 관운이 있으면 직장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 직장운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하면은 남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러면은 이 남편 내가 보호해야 돼요, 보호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똥단지처럼 아껴줘야 돼요. 보물단지처럼 아껴야 된다 그 얘기요. 자, 보세요. 지금서부터 남자 입장으로 해서 보자고요. 이게 내가 결혼하면 내 남편이야. 그러면 나의 그 모든 기운이 어디로 흡수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열토니까, 사막토니까 쫙 흡수가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거 아니면은 이게 하나가 충미라든지 해묘미 목국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이게 사라지면은 이 물이 이때는 이게 뭐가 되는 거 아니? 이게 봄비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난리 나니까 내 남편을 무엇처럼 생각하라? 보물처럼 생각하라. 그러면 잘못하면 무엇에 집착을 해요? 저 미토에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집착을 하면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느냐? 잘못하면 의부증까지 일으킬 수가 있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결혼하면은 내 남편이 나를요 끌어들이는 힘이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 때문에 살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천간으로 목 들어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지로 목 들어가는 거 한번 보자고요. 지금 해묘미 목되죠. 이렇게 해묘미 목 됐는데 이 해묘미 목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목으로 간 건 괜찮은데 미토가 잡힌 것은 안 좋다. 그러니까 어릴 때 고생 꽤나 했겠다. 지인이 이게 습토가 왔을 때도 쉽지가 않을 거야. 근데 어떤 것하고 갖춘 간에 병화하고 가서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됐겠다. 정사가 됐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데 26살 무술 때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을 봤어. 그러면 수가 많은데 무술을 하면 굉장히 좋죠. 26살 무술년에. 을사년에 33살, 지금 32살인데 내년에 결혼 예정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좋은 때 결혼하죠. 야, 이런 것도 참 재밌어요. 그러면 자보자고요. 이때 이런 운은 요때는 괜찮겠지. 이런 운은 이게 안 좋고 그 다음에는 요런 운은 이렇게 다 괜찮아요. 자, 요게 갑기합토 돼가지고 이때는 어떨라나요? 갑기합토 돼서 안 좋죠. 괜찮죠. 이게 건토에서 갑기합토 되는데
갑이 무너지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요거 괜찮고, 이때도 이렇게 쉽지가 않아.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뭐가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얘기. 우리 이것도 역시 금수쌍청이잖아요. 자, 이것도 금수쌍청인데 여기 병화가 더 들어가는 게 좋아요? 무토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 여기 이렇게 개수가 많으니까 여기 무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여기 병화. 남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며 싫은 소리나 거절을 잘 못하고 다정다감하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연하다는 얘기거든요. 봄에 물이 뭘 길어요? 나물. 이게 모성애잖아요. 유연하잖아요. 내가 주는 걸 좋아하는 거니까 내 젖을 가지고 이게 내 새끼를 길러. 그 정신이 여전히 있어. 그러니까 사랑, 희생, 봉사 그 마음이 있는 거라고요. 다음에 귀가 얇아. 우유부단한 성격이요. 지구력이 약하고 호불호가 분명해. 어디서 나왔어요? 첫째, 우유부단하다. 어디서 나왔어요? 개수 자체가 유연하잖아요. 우유부단해. 지구력이 조금 약할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는 이렇게 생각해서 비나 구름이나 이슬이나 안개나 해가 뜨면은 금방 변해버려. 그렇게 유연성이 있는 게 환경 좋게는 환경 적응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다양해요. 이게 감정적인 것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구름이 꼈다가 금방 해가 떠가지고 안개에 있다가 사라져.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건강에 조심 좀 해야 돼요. 자, 공감을 잘해준다. 굉장히 좋은 성격이죠. 남한테 공감 잘해줘. 자, 요리를 참 잘해. 저희가 이 미는 만미자하고 같다 그랬어. 그래서 이게 미식가요, 요리사요, 맛집 경영이요. 이게 우리가 미라고 하는 것이 해묘미 목국대죠. 해묘미 목국이 이게 쉽게 생각해서 수가 목을 기워서 땅에 뿌리를 박아. 그러면 이게 쉽게 생각해서 꽃밭이야. 근데 꽃밭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이게 음식의 재료가 풍성한 거예요. 이 풍성한 음식 재료를 가지고 맛을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리 쪽에서 일가견이 있는 거예요. 자녀 수와 성별, 별걸 다 물어봐. 내가 개수일간인데 똑같은 나하고 동성을 가졌어. 이건 딸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수생목에서 상관이죠. 요 상관은 갑인이라서 자식이요, 아들이요. 그러면은 나하고 동성인 딸이 있고 육친으로는 이건 딸이고 이건 아들이요. 그러면 제가 생각엔 그래요. 아들 하나 낳고 딸 하나 낳으면 천격이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들은 말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조심해야 돼? 아유, 누가 조심해야 돼요? 누구를 금쪽같이 생각하라고요? 그런데 지나치면 안 돼. 이게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 미가 이짝 미올로 됐으면 더 멋쟁이겠지. 한여름철에 수가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요것도 멋쟁이야. 부모님 건강이 어떤가? 이 부모님 건강이 어때요? 제가 보기엔 좋아요. 부모궁이 좋아요. 부모 덕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많은 물을 이렇게 빼잖아요. 빼기 때문에 부모가 과부하가 조금 걸릴 수가 있어. 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운이 오더라도 금생수 돼서 물이 많아지더라도 이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아우라도 하려고 그러면 이때쯤 가가지고 물이 너무 많으니까 한번 병화하고 무토를 바꿔가지고 여기다 아우를 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처방을 다 해주는 거예요.
저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에 가가지고 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해외 지사장까지 하다가 46세 98년이면 우리 IMF죠. 그때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들어왔어. 그러면은 회사가 어려워져서 들어온 건 나한테 잘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퇴사를 했어. 퇴사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영영 별 볼 일이 없어. 왜 별 볼 일이 없을까요? 아니, 이력이 굉장히 좋아. 어디 가서 이력서를 내밀어 가지고 그 고액 연봉을 맞춰줄 때가 기술직 아니고는 어려워요. 그러면 누구 덕분으로 사는 거요? 그간 모아둔 돈하고 처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은 참 편안하게 사는 거요. 수가 봄에 목을 잘 기르고 있네요. 무엇이 있어서 목을 그렇게 잘 길러줘요? 아니, 병화도 있고 사화도 있네. 그러면 저희가 요거 빼놓고 요거 빼놓으면은 다시 임묘진 먹고. 임묘진 먹국이네. 그러면 있는 것은 병사화가 이걸 길러주니까 목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따라간 거예요? 목으로 따라간 거죠. 그러면 이게 수생목해서 내 아래로 따라갔으니까 종합격이잖아, 격으로는. 자, 격으로는 종합격이 됐어. 그럼 목으로 종했다는 얘기거든. 목으로 종했으면 목이 체가 되는 거예요. 목이 체가 됐으면 목이 용신이 된 거라고. 그러면 목이 용신이 됐으면 무엇만 안 들어오면 돼요? 금만 안 들어오면 돼. 그런데 이럴 때 천간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수가 있어요. 금생도 수생목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언제 난리가 나느냐? 지지에 금이 들어올 때가 이게 난리가 난다 그거야. 그러면 이게 목이라고 하는 체를 깨뜨려 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그 체를 꺼뜨리는 데가 천간에 금은 괜찮다 그랬죠? 왜? 금생수 수생목으로 빠지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이때가 여기를 갖다 놓으면 사유축 근국 해가지고 그대로 근국 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신수 생각하지 마세요. 수로 들어갈, 지지에서 수로 들어갈 원덕이 하나도 없어요. 사신수 만만의 공덕이 수로 안 들어가, 이거. 그대로 다시 더 쳐버린다고. 자, 그럼 기토가 좋은 일을 하느냐? 각기합토를 해서 토국수에 치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지지토는 진축토가 들어오면 축토가 들어오면 사유축 근국 해가지고 사축금 해가지고 이게 척벌리게 또 안 돼요. 이때도 안 좋고 이때도 안 좋았어. 그러니까 이게 46세인데 47세 무인 기묘 때가 이게 기묘운에서 이 기가 또 들어와서 기가 겹쳤다 그거예요. 그럼 천간은 사회적 활동이죠. 그러니까 퇴사할 수밖에 없어. 그때가 IMF 맞아서. 그 후서부터는 이런 운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이 무게아파 때는 괜찮지만 이 10년간이라는 이 공백이 나쁜 것이 이 사람 갈 길을. 그럼 저희들 우리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서울대 나와 대기업에 있어서 해외 지사장으로 있었어.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이력을 내면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자기는 또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할 것 아니야? 그러면 이분은 대기업으로 가지 않고 어떤 쪽으로 갔으면은 그래도 살아남을까? 공직으로 갔어야죠. 공직으로 갔으면 이런 때가 넘어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어려움은 있었겠지. 이게 뭐냐? 이게 종환사주 있잖아요. 종환사주는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져. 그러면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할 건데,
천월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늘의 은덕을 입어. 그래서 이 땅에서 귀인을 만나.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애군을 당해도 그것을 보호해주는 신장을, 수호신장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 내 일주 계묘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계묘가 천월귀인이 되는 것이 비가, 이게 봄이에요. 봄비가 이걸 나무를 길러. 그런데 여기 개사가 있어요. 여기 개사가 또 천월귀인. 이건 뭐냐 하면 이것은 수화기제예요. 수화기제. 다시 수화기제. 그래서 개소 나오면 수화기제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저희들 잘 알고 있는 정유요. 그 다음에 저 정해요. 그래서 귀인을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어. 개사하고 개요. 그래도 천월귀인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대우는 피하지 못하더라. 그러면 이 귀인이라든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요. 대운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네,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초독이 있어가지고 내 삶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고 있어. 그래서 건강체로 자기는 참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아들, 딸도 잘 되고 자기 벌어놓은 돈도 있고 그래서 평생을 그냥 편안하게 사죠. 정말입니다. 그게 저는 이런 덕도 같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런 사주 드물어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금이 들어올 때는 이게 닫히는데, 이거 아무 상관없는데, 아래에 이렇게 금이 들어올 때는 닫히니까, 아래에 이렇게 금이 들어올 때는 이게 닫히니까, 이게 목이 닫히니까, 여기다 뭘 넣어줘야 돼요? 당연히 술을 넣어줘야 돼요. 그럼 지지에다가는 술을 넣어주면은 천간에는 뭐를 하나 더 넣어주는 게 가장 좋을까? 이제 목용신이니까 목을 넣을 거냐? 아니, 목을 잘 크게 하기 위해서 조도 되고 병화를 넣을 거냐? 병화요. 예. 왜 그런 거 아니? 병화가 힘이 좀 약합니다. 진 속으로 이게 빠져요. 그럼 진시면은 이 노래 진시면은 그렇게 이게 화세가 강한 게 아니. 그래서 병화하고 술을 넣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것이 어떤 종격이라도 저렇게 통관시키게 만들어야 돼요. 모든 종격이 다 해당이 돼요. 무수, 그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